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입학팀의 김원범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입학 설명회에서는 가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2023학년도에 가천대학교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나눠서 선발하겠습니다.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대략 한 3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지금부터 입학 설명회에 앞서서 가천대학교가 가지는 어떤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솔직히 요즘에 대학들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천대학교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일단 규모 면에서 작은 대학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친구도 있을 거예요. 대학 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천대학교는 67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원하는 전공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의 특성상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어떤 지역의 위치도 있겠지만, 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첨단 학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이때까지의 대학의 노력을 중앙일보에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을 매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4년제 대학이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27위 정도를 했다고 해요. 대학이 그렇게 잘났는데 겨우 27등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지금 당장의 숫자 27등이라는 것보다 불과 한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변하지 않는 대학의 서열을 20여 계단 상승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에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것이 가천대학교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가장 큰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입학할 때보다 졸업해서 나아갈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점에 꼭 주목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많이 지원하게 될 텐데, 어떻게 대학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내가 예상할 수 있겠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이 학생들을 생활기록부에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처럼, 대학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평가받는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정부의 연구 사업 등을 수주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보기에 상당히 좀 난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에이스 대학, 이거 대학이 학생들을 얼마나 좀 잘 가르치나를 평가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대학,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는 곳에서는 어떠한 또 평가를 받았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우리 친구들이 넘어가셔도 최소한 내가 선택한 대학이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또는 졸업해서 나서 내 대학이 폐교돼서 사라져 버린다던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가천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사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는 얼마나 좀 튼튼한 재단을 가지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데요. 가천대학교는 인천에 있는 길병원을 재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길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잘하기로 소문난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게 탑3 연구 중심 병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리고 가천대학교 길병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꽤나 많은 금액이죠. 한 540억 되는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재단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조금 괜찮다는 이야기이고요. 그건 바로 앞으로 재단이 지속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길병원 내에, 또 대학의 재단 내에, 대학 학교 법인 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연구소들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로 본인이 어떤 비전을 꿈꾸고 진출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것은 내가 다니고자 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어떤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학교가 또 경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인천에 있던 길병원이 인천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드디어 서울 길병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의예라든지 약대 또는 간호보건대 쪽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뭐 인천도 좋지만 인천을 넘어서서 서울 한복판에서 나의 어떤 임상이라든지 뭐 실습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또 열릴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내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 다른 뭐 공대라든지 인문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내가 소속된 대학이 앞으로 이렇게 더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프라이드 또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입시 관점에서 보면요, 그 가장 큰 정점에 가천대학교는 이렇게 의과대학교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약학대학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의대를 준비하고 약대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학을 어떻게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대학교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계속 그 대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자, 학교가 판교 테크노밸리 한가운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학생들에게 어떤 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사회로 나가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막 발현되고 있는 도래해 있는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게 우리 수험생들의 현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뭐 어학 능력에 대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좀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전교생 교육이에요. 학생들이 지금은 뭐 토익 몇 점이냐 토플 몇 점이냐가 중요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졸업해서 나가는 2027년 이후의 세상은 뭐 영어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컴퓨터와 또는 어떤 IT 기기와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학교에서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공학과, 뭐 인공지능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하겠죠.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인문 계열에 진학한 친구들도 뭐 본인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은요. 졸업할 때쯤 되면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 습득해서 나가실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인재들을 사회가 원하지 않을까요? 학교가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첨단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학과들이 가천대학교에 이렇게 개설되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배터리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인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 공급되는데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배터리 공학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가려면은 일단 대학교에서 뭐 화공 쪽으로 전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를 해야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제 몫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아직 여러분들과 같이 고3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자고 도전하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인력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가르쳐서 내보내겠다. 좀 나름대로의 가천대학교 도전 의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첨단 학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우리 가천대학교를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두어도 뭐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요. 가천대는 의대 있죠. 약대 있죠. 또 의료보건계통, IT, 소프트웨어, 뭐 첨단학과. 나 문과인데, 나 인문계열인데. 사실상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먹거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대부분 뭐 서울에 있는 특정 지역에 있는 학원가로 가서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던가 자격증 준비를 한다던가 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옮긴 것이 바로 지금 보이는 톨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인문계열, 문과 학생들이 나름대로 선호하는 자격증을 선별해서 이러한 어떤 자격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의 어떤 삶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학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본인의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가라라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꽤나 괜찮은 어떤 자격 요건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격을 우리 학교에 있는 별도의 고시관에 등록해서 준비하시게 되면 뭐 학교 내에서 다양한 장학 혜택 및 어떤 관리를 통해서 본인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학교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점. 더 이상 가천대에 오시면 문송합니다라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뭐 첨단학과, 특성화학과들도 보고 계시는데요. 금융수학과부터 해서 AI 소프트웨어 학부 이 4개 학과들은 보시는 것 같은 수능 1.6등급이라든지 수능 2등급 정도의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지원하시게 되면 이러한 어떤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가천대학교 선택하시는데 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1학년에 입학하면 4학년 때까지 학생들을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대학입니다. 뭐 나쁜 말로 하면 괴롭히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어떤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죠. 근데 스스로 고민해야 되잖아요. 뭐 지도 교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입학하시면 1학년 때 본인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엔트리 캠프라는 걸 하고 그 만들어진 본인의 꿈을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 그려놓은 큰 밑그림 위에서 완성시켜서 4학년이 졸업하고 나갈 때쯤 되면 아, 그때 내가 정말 가천대학교를 선택한 게 탁월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학인데 뭐 이런 이야기는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가천대학교는 이러한 것을 국가에 제안을 했고 나라에서는 가천대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시스템이 꽤나 괜찮다 한번 해봐 라고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대략 한 223억 원이 되는 돈을 지원받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입학하시게 되면은 정말 내가 대접받으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구나를 온몸으로 오롯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대학 생활 중에 나름대로 정점에 있는 게 그림도 좋네요. 네.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에 다녀오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갈 수는 없습니다. 1학년 때는 여러분들 뭐 GPA 학점 관리나 뭐 약간의 우리 학교 내에서의 토익 점수 관리 높지 않습니다. 약간 관리하셔가지고 여기 가실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2학년 때부터 다녀올 수 있는데 뭐 학기 중에 1학기, 2학기 중에는 15주짜리로 좀 긴 코스로 하와이 주립대학 가서 학점을 취득해오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는 짧게는 4주, 뭐 5주, 4, 5주의 어떤 짧은 기간 동안 하와이에 가서 어학 연수 받고 오는 어떤 코스가 있는데 하와이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뭐 좋습니다.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문화 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대학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그런 선택지를 받으면 된다라는 곳인데 이런 어떤 하와이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비용 상당히 많이 걱정되시죠. 그런 것들 학교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미국 현지에 가서 영어 공부는 영어 아니면 글로벌 마인드의 함양이면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올 수 있는 어떤 기회장을 학교가 열어주고 있다는 점 꼭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가천대학교 위치 한번 볼까요? 우리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뭐 경기권 대학이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어서 경기권 대학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를 보더라도 서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대학교들보다 솔직히 뭐 코엑스라든지 롯데월드 이런 어떤 서울의 핵심을 가기에는 훨씬 더 가까운 대학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천대학교 하면 경기권 대학이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서울대학에 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올라오실 때 뭐 SRT 고속철 이용하게 되면은 학교 지하철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수서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오죠. 가천대역에 옵니다. 가천대역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 학교 지하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천대역에서 나오면 바로 학교 강의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접근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천대학교이고요. 저 왼쪽에 보이는 메디컬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하철 접근성은 좋거니와 또
뭐 메디컬 캠퍼스 이렇게 하면 본교와 분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인천에 있는 메디컬 캠퍼스에는 의료 보건 계통의 학과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학생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접근성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가 가천대학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캠퍼스 전경 한번 볼까요? 재밌는 것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넓은 캠퍼스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에코버스가 계속 순환하고 있는 대학교이고요. 지금 에코버스가 정차해 있는 이곳이 바로 기숙사부터 쭉 밑에 아까 보셨던 지하철 역사까지 학교 본관까지 다닐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지하철역 분수광장이 가천대 지하철 입구에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다양한 이런 시설들 누리게 되고 지하철 역사에서 저는 에코버스 타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기숙사까지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요, 대학교 오면은 뭐 걸어 다니면 되죠. 뜨거운 여름날 햇볕 받고 아니면 뭐 다니면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다닐 때 좀 많이 불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편하게 건물 간에 이동하고 강의실 간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럼 학생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다른 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어떤 생각을 했고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이런 에코버스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 하나하나가 웬만한 카페에 부럽지 않을 정도의 고퀄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오시게 되면 정말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뭐 재단의 어떤 살림살이가 많고 풍족하고 또 외부에서 지원도 많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내는 등록금 재원이 가장 크게 작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 이런 데 아주 소중하게 알뜰하게 쓰입니다. 그럼 다 쓰냐? 아니에요. 남아요. 그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기 기숙사인데요. 기숙사 얘기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기숙사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록금은 이만큼의 한 300만 원, 350만 원 가까운 돈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해 드리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권 대학 아닙니다. 인서울대학에 준하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다니는데 이만큼의 어떤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게 된다면 뭐 큰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취업률, 대학 졸업하고 났을 때 취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도에 67.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높다 낮다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데 좀 주목해 주시고요. 학교의 위치가 강남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또 뭐 판교 신도시, 분당, 또 위례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고퀄리티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가천대학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뭐 단적으로 작년도에 나왔던 어떤 결과들입니다. 뭐 아직까지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더 대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23학년도의 입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천대학교 작은 대학교가 아닙니다. 수시에서 3,000명이 넘는 인원, 정시에서는 1,400명 가량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모집 단위에서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실기에서 미대, 음대, 체대,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까지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850명, 그리고 보시면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약 240명을 선발합니다. 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과, 내신 위주로 900명,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92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가 작년부터 논술고사를 첫 도입했죠. 논술을 첫 도입했었을 때 많은 우려했었습니다.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 학교가 이때까지 적성고사로 치렀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논술고사에 이렇게 많이 많이 지원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고민에 거듭한 끝에 가천대학교 논술은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존의 논술의 어떤 틀을 깼습니다. 그렇게 만든 형태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익숙한,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나 기말, 지필고사에서 풀어볼 수 있는 약간의 주관식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의 주관식 문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국어 같은 문제 보시면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만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빈칸에만 채우면 되는 문제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풀이와 답을 쓰면 되는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네모칸에 과정을 안 써도 됩니다. 이 네모칸에 어떤 요구하는 수식만 적어 넣으면은 정답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칸 하나하나에 또 부분 점수가 주어져요. 그래서 3점, 3점, 4점 이렇게 해서 10점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개인데 2개를 다 쓰면 10점, 하나만 쓰면 5점 이렇게 카운팅되는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많이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많이 해봤던 그런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답안지도요, 논술 답안지가 좀 크거든요. 큰데 우리 학교 문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요, 많이 익숙한 정도의 어떤 문제 답안을 쓰는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의 문제지에 15문제, 실제 본고사 때는 15문제 나가죠. 15문제를 앞뒤로 채워나가게 되면 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익숙한 문제들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또 앞으로 할 것.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착역인 수능보다도 쉽게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출제 교재는 주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출제 범위는 국어하고 수학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 여러분들의 공통 영역,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뭐 언매냐 화작이냐 미적이냐 확통이냐 기하 선택계 유불리가 없게끔 공통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문제가 출제되는데 시간은 80분이에요. 와, 논술 문제 15문제를 80분? 네, 풀 수 있게 냅니다. 전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15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학생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풀만 하게끔 좀 단답형으로 쓸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한 문항당 10점씩인데 15문제를 같은 시험법위 내에서 우리 학교 인문계열,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라든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들 수 있겠죠. 인문계열은 국어를 9문제에 수학을 6문제,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국어를 6문제, 수학을 9문제 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뭐 그 사회교과를 주로 많이 들었다, 과학교과를 주로 많이 들었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가천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면 수학을 9문제 풀게 되는 거고요. 경영학과에 지원하시면 국어를 9문제 풀게 됩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 교차 지원이 가능하겠네? 예, 가능하고요. 뭐 교차 지원된 이후에 합격한 이후에 전과도 매우 이제 플렉서블한 대학이 가천대학교니까 그것도 입시 전략으로 삼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시간은 80분. 답안지의 형식은 노트 형식의 답안지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일부 대학은 논술 전형의 원고지 형태를 써야 되거든요. 원고지가 아니라 이제 노트 형식을 띠고 있다. 익숙하다, 계속 익숙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은 이래요. 논술 60%에 내신 40% 들어갑니다. 내신이 40% 꽤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죠.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 본인의 내신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논술고사 15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으면 내신 등급 2등급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내신 등급 4등급 학생하고 6등급 학생이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했어요. 근데 6등급 학생이 4등급 학생보다 논술고사에서 한 문제를 더 맞으면 총점이 같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가천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고사에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할 것인가는 좀 물음표잖아요. 그러니까 3, 4, 5, 6등급 학생이 주로 지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4개 급간인데, 그러면은 논술 문제 2문제. 그러니까 15문제 중에서 그 2문제를 더 맞고 덜 맞고의 당락이 갈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 과목 중에 1개 영역만 3등급.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학력 기준을 수능 최저로 걸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40%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과 전형, 나중에 보게 될 교과 전형의 내신 반영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특정 학기에 대한 가중치는 없습니다. 다만 4개 학기만 반영한다는 말은
내가 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았던 학기 하나를 버려요. 그리고 4개 학기만으로 4대, 3대, 2대 1을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았던 학기는 40%, 제일 나빴던 학기는 버리고 그 다음으로 나빴던 건 10%만 반영한다. 이것만으로 내신이 좀 오르겠죠. 그런데 4, 3, 2, 1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할 때 바로 밑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인문계열에 지원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자연계열에 지원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를 반영하는데 여기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빼요. 일반 선택 과목만 가지고 어느 학기가 제일 좋은지 4대 3대 2대 1의 비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율이 정해지면 거기에 진로 선택 과목을 A등급을 맞았으면 1등급으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들어가게 됩니다. 변환시켜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신보다 상당 부분 올라갈 거고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끌어올려서 40%까지 올려준다면 본인이 이때까지 가졌던 내신을 훨씬 더 좋은 내신으로 수시 전형에 가천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논술뿐만이 아니라 교과 100% 전형에도 적용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과입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표가 15문제 중에 이 정도 맞은 친구가 합격을 했다는 거고요. 그 친구들의 밑에 보면 내신이에요. 보시면 15문제 중에서 막 14개, 15개 다 맞아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라 대략 10개에서 11개 사이, 부분 점수까지 있다고 했죠. 10개에서 11개 사이에 맞은 친구들의 내신이 3등급 때 중후반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정도 연수를 맞으면 된다는 건데, 정말 단언컨대 내신 등급 3등급을 넘어가서 4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종으로 소위 말하는 스펙이 정말 빵빵하게 갖춰져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우리 학교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가천대학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 논술 어려워, 제껴가 아니라 정말 논술, 내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수능 준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이 논술 전형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내신 100%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내신 100%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나눠지는데요. 먼저 내신 100%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내신의 내신 반영 방법대로 계산해서 그것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이렇게 걸고 있죠. 두 개 영역에 등급합 6 이렇게 거는 게 기본적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고요. 다음으로 보실 게 지역균형 전형인데, 지역균형 전형은 1단계에서는 그 내신 100%로 6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6배수로 선발한 학생들을 데리고 면접을 치르는, 그러니까 면접을 치르니까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대, 약대, 한의대 정도만 수능 최저가 있고 나머지 과들은 면접을 치르는 대신에 교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내신 등급은 얼마나 됐을까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 전형은 면접을 수능 끝나고 봐요. 그러니까 수능을 내가 잘 봤어. 수능 잘 봤는데 수시에 막 납치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수능 잘 보면 면접 보러 안 오면 되거든. 그런 전형이고, 또 수시에 거의 마지막에 면접이 치러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험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을 만한 전형이니까 가천대학교 수시 전형에 논술과 또 이런 어떤 학생부 지역균형 전형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추천받아야 되는데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내신 반영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술 전형과 반영 방법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게 작년도에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내신입니다. 한 대략 2.7등급 정도 전후로 되는 학생들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걸린다고 했죠.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능 최저를 걷어내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면접을 보러 오게 되면은 이 내신이 어떻게 될까? 저희도 작년에 좀 결과가 놀라웠는데 결과가 이랬습니다.
거의 한 등급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4등급, 3등급 때 중후반의 친구들이 합격을 한 전형이 작년도 지역교정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럴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 이 전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입결이 전년도 꽤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입결이 나왔으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2등급 이상 넘어갈 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폭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등급 대 한 중반 정도 선에서 올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그 정도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기에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좀 부족하고, 그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도 난 좀 어려워. 하지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남이죠. 면접관 앞에서 자기의 비전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꼭 한 번쯤 잊지 마시고 챙겨 두어야 할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도 대부분 좀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또 그 많은 수의 대학들이 비슷한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많은 수의 대학에서 비슷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입시 결과도 거의 비슷하겠지. 아닙니다. 대학별로 평가 요소가 조금씩 달라요. 가천대학교를 보면은요, 인성이나 계열 적합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학업 역량, 뭐 이게 학업 역량 이퀄 내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비슷하게 볼 수는 있겠죠. 성취도 비슷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적죠. 더군다나 면접을 오게 되면 그나마도 안 봐요. 그러면 이따가 가천대학교 입결을 보면 진짜로 내신 많이 안 보고 다른 거를 많이 보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뭐 내신이 줄이 쭉 그어지면 그 밑으로는 거의 잘 없죠. 학종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그 대학의 평가 요소를 좀 살펴보시고, 학종이라고 다 같은 학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교 올해까지 자기소개서 씁니다. 가천대학교 일반 공통으로 2개 문항 쓰고요. 의대, 한의대, 약대만 3개 문항을 쓰게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쓰는 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과 맞춰서 그냥 잘난 게 아니라 내가 특정 학과, 특정 분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났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쓰시길 바라고요. 일부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막 요약해서 적어요. 그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 본인이 진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가천대학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하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100% 신뢰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소중하게 한 활동들,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써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평가하고요. 다만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면접에 와서는 일반 면접이긴 한데 일부 학생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후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서류에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천대학교 1단계 합격하셔서 면접 오시게 된다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 중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기르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혼자선 잘 안 돼요. 꼭 많이 연습하시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끝으로 이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선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과 지근거리에 큰 산업 클러스터가 있어야지만 이런 전형을 운영할 수 있고요. 가천대학교 판교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입학하면서 취업을 확정 짓고 원서를 쓰는, 합격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 올 때는 본인이 가고자 한 기업체의 임원들이 함께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요. 원서를 쓸 때도 특정 학과에만, 이렇게 뭐 게임 영상 학과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가천대학교 게임 영상학과 A라는 업체의 원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원서 쓰실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원서를 쓰셔야 되고요. 이 전형으로 합격하게 되면은 대학을 4년 다니는 게 아니라 3년 만에 졸업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다른 학생들이 4년 마치고 취업 준비할 때 본인은 그 4년 차에 내가 다니기로 했던 회사에 가서 1년 동안 근무하시게 되는 어떤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1학년 때는 뭐 100% 장학금, 2학년, 3학년 때는 회사에 가서 근로와 대학에서의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뭐 급여까지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걱정 덜 수 있죠. 대학 학비 걱정 덜 수 있죠. 다양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형인데 지원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생활이라고 하면 꿈꾸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4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일단 3년 만에 마치게 되죠. 근데 3년 만에 마친다고 해서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을 줄이지 않아요. 똑같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는 60학점을 취득해야 되니까 뭐 계절학기, 여름, 겨울학기까지 좀 들어야 되고요. 2학년 때는 주중에는 해당 기업체에 가서 근무해야 되고 주말에는 또 학교 나와서 금요일, 토요일 날 학교 나와서 학업을 또 해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 좀 1, 2, 3학년이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졸업해서 나갈 때 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신입사원 뽑지도 않는 뭐 그런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은 경력직 직원으로 분명히 이런 기업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입니다. 자, 작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대략 한 3.6등급 내외에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조기취업형 계약학은 4.9등급, 거의 5등급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또는 다른 전형을 쓸 때 특별 전형에 자격이 되는데 특별 전형의 자격에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갈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률도 특별 전형이 낮고요. 입결도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서 쓰실 때 기왕이면 특별 전형 쪽으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3.6등급 정도라고 했잖아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3.6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이 3.6등급이라는 거고요. 가천대학교의 작년에 실질적인 어떤 분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면접에서 어떤 뭐 진실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합격된 친구들입니다. 저기 보이시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1.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면접에서의 좋은 점수 받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각형으로 표시된 친구들은 1단계에 합격하고 면접을 아주 잘 치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했지만 우리 학교를 등록하지 않고 타 학교로 등록 포기한 친구들입니다. 보시면 경영학부 보면 6등급 대 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1단계에 합격하고 뭐 면접까지도 최종적으로 잘 보았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으로만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개성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친구들이에요. 이 등록한 이 파란색 점들의 평균이 3.6등급이라는 거지 3.6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밑은 어렵고 그 위는 쉽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의 어떤 입결을 보실 때도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고요. 가천대학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신만으로 학생을 절대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정시에 정시는 뭐 우리 길게 얘기할 게 없죠. 수능 잘 보면 됩니다. 가나 다군에서 많은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인원들은 뭐 수시 2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늘어나겠죠. 뭐 언수 외탐을 이렇게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국어와 수학을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25 해서 뭐 불수능이니 물수능이니 해도 학생들이 유불리가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데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수능 잘 보시고 나서 좋은 성적표 가지고 상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입결 정도만 보겠습니다. 4월 모평도 결과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100분위 점수가 이 정도 되면 정시로 가천대학교 오실 수 있으세요. 만만치 않죠. 이상하죠. 수시에서는요, 논술 같은 경우가 한 2등급, 3등급 대 중후반에 있는 친구들, 심지어 교과 전형도 2.7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이 가천대인데 이게 불과 석 달 지나서 정시로 와버리면은 수능 등급으로 대략 2.3등급 정도가 되는 대학이 가천대학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멀리 봐서 뭐 요즘에 서울 주요 대학들은 40%를 정시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가천대학교를 노리신다면 수시에 맞는 전형을 생각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다양한 조건에 본인이 부합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가천대학교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어플라이 하는 게 훨씬 더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온라인상으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고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학교 입학처 전화하셔가지고 꼭 물어주세요. 그냥 본인이 짐작하고 또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고 지레 짐작하거나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학교로 전화하셔서 또는 학교로 내방하셔서 꼭 상담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선택지에 꼭 이 가천대학교가 있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 가천대학교는 모든 준비를 하고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그게 가천대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활짝 펴고 계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